안녕하세요. 무디스가 미국 은행의 10곳을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중소은행의 위기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낸 상황이죠. 왜 저렇게 하겠습니까?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구조조정을 시킨 다음, 그 다음 너희들도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내놔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넘버원 전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리만 때 가졌던 부채 10배 규모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어내야 됩니다. 누구한테 부담 지우겠습니까? 한국처럼 만만한 나라에 떠넘기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또한 지금 미국이 국가가 신용등급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망해갈 거라는 거죠. 그 여파를 한국도 똑같게 혹은 그보다 더 심하게 겪을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대략 미국이 그 경제위기의 그 기간을, 답답한 기간들을 언제까지 아마 겪게 될 거냐라고 이렇게 추정해 봤을 때 지금 2024년 8월이잖아요. 2024년 말 혹은 2025년 초까지 그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미국 내에서 약한 것들 다 무너질 거 무너지고 강한 놈들이 잡아먹고 통폐합해가지고 엄청난 구조조정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데 똑같이 그와 유사한 행동들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요? 한국은 대략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가 그 충격을 가장 심하게 겪을 시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그때가 되면 대략적으로 주식시장도 많이 박살이 나 있고 부동산 시장도 많이 엉망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죠. 뭐 맞춘다고 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의미 있고 더 필요한 건 뭐다? 그러한 시기가 좀 빨라지든 좀 늦어지든 그걸 감내하고 견디고 그 위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주가가 뭐 출렁일 거다.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절반 이하로 내려갈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 언론 뉴스는 보면 뭡니까?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갈 거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다. 거래량은 적은데 신고가 행렬을 하고 있는데 이상현상이다. 일단 개소리하고 있습니다. 저것들끼리 사기치고 장난치고 조장해놓고 말이죠. 9월달에 뭐 경제위기설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걸 뭐라 그러던가요? 건설사들이 퍼뜨린 얘기래요. 왜? 자기들이 뇌물 처먹이고 스폰서 역할을 해줬던 뭐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관료나 아니면 언론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통해가지고 건설사들 미분양 물량들 사주라고 이제 계속 압력 넣으려고 이제 저렇게 했다라는 거죠. 2억 3억 하던 아파트를 10억 만들어 놓고 할인 분양해서 할인해가지고 그래 30% 할인 7억에 사주는 걸로 이런 이제 개수작들을 이제 벌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개막장 시기에 한국은 어떤 일을 겪는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아마 될 거다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하고 있죠. 국가신용등급 하락하면 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해외에서 조달해올 돈의 비용이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 뭐 돈의 비용이 더 높아진다라는 건 결국에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인 거고 보통 사람들 서민들은 삶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 오르고 또 뭐가 오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세금, 직장인들 유리지갑 더 털어가지고 세금 더 증액시켜가지고 더 뜯어가려고 개수작을 부릴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요? 막막하죠. 답답하죠. 앞에 안 보일 겁니다. 암담할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쩌자고 이렇게 만든 걸까요?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뭐 저는 가장이니까 제가 제 스스로 이제 줄일 수 있는 것들에게 최대한 집중해야죠. 그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고 받아내려고 하고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뭐든 뺏기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어렵다라는 거, 많이 충격적이다라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살아낼 공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남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내가 지금 이 시국에 뭘 견뎌내고 뭘 또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심도 명심해야 될 겁니다. 함부로 남 믿지 마십시오. 나라도 믿지 마시고 다니고 있는 회사도 믿지 말고 회사에 있는 동료도 함부로 믿지 마시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언제 어떻게 엄청난 충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겁내야죠. 두려워야 됩니다. 지금 8월 7일 날 무디스에서 중소은행 10곳에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결국 돈 못 갚는다라는 거죠. 망가진다라는 거죠. 미국은행이 올 2월달에 4월에서 6월달에 25조 원의 손실을 입었답니다. 상업용 부동산하고 신용카드 대출의 채무불이행으로. 이는 2020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라고 얘기하고 전년 대비 75%가 늘어난 금액이랍니다. 충격이죠. 미 연준이 작년 22년 3월부터 7월까지, 7월 말까지 11차례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망가진 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거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공실도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투자를 해서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입을 곳들이 한국의 정권과 금융기관들, 금융사들 그리고 국민연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손실이 엄청날 거다라는 겁니다. 저 나쁜 놈들이 우리 돈 가지고 함부로 개막장짓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살벌하게 엄청난 일들이 도처에서 터져 나온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를 요새는 너무 무덤덤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무뎌지려고 그러는데 겁내야 됩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지금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며 지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살 국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